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넌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사랑해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져 네 모든 게 갈수록 희미해져 사진 속에 너는 왜 해맑게 웃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별을 모른 채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넌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난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나를 바라보던 너의 까만 눈 향기로운 숨을 담은 너의 코 사랑해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나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모두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여정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 태양의 눈, 코, 입. 이거 좀 된 노래인데 여전히 좀 뭐랄까 귓가에 맴도네요. 유명한 노래라 그런가? 네. 히트곡은 히트곡이에요. 쭌쭈닝님이 청해주신 네.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개근상 드려야 할 쭌쭈닝님 하루도 안 빠지시는 분 오늘도 계시네요. 드디어 나왔네요 하신 쭌쭈닝님 이렇게 감사드릴 수가 고맙습니다. 없어요. 네. 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날씨. 근데 막 좀 최고죠. 토요일은 좀 추웠고 어제는 좀 괜찮고. 근데 덥지 않아서 좋아요. 운동을 하셨죠? 네, 원래 5월 중순이면 더워야죠. 엄청 맞아요. 덥거든요. 근데 은근히 살랑살랑 봄바람도 잘 불고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운동하기 딱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운동하기도 좋고 오늘 밤에
축구하러 가기로 했는데 아, 좋은 날씨네요. 근데 네,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마님의 명령으로 오늘 미뤘습니다. 네. 갑자기 슬퍼지네. 아, 빌로바 팀이 윤효정 누나 오늘 대타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니 아쉽네로. 어떻게 하셨지? 근데 내일 사실 오시는데. 월요일은 제가 계속 했었었는데. 아 맞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시니까. 그럼요. 내일 너무 드디어 아쉬워하지 기다리시던 마시고. 지장군님 오십니다. 네. 야 벌써 한 달 지났나요? 5주가 지났어요. 그러게요. 네, 진짜. 정말 빠르죠? 네. 이제 이렇게 호흡이 딱 맞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네요 또. 물론 뭐 월요일마다 뵙긴 하지만. 그럼요. 그리고 뭐 정년 퇴직 때까지 계속 방송할 거잖아요. 네, 열심히 네. 하겠네요. 아직 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는 어떤 거죠?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과학 얘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아하, 네,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스낵인포로 사실은 프리데스크에 처음 왔었는데 그때 과학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어서 달에서 가져온 흙에서 식물이 자란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래요? 사실은 뭐 달 탐사를 많이 갔으니까 당연히 흙을 많이 가져왔겠죠. 근데 지금까지 식물 재배 실험을 한 번도 못 했대요. 왜냐면 이 달에서 온 흙에서 식물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연구를 하려면 그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나사에서 그 흙을 제공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네. 되는구나. 그 실험을 진행한 플로리다 대 연구팀도 무려 11년 동안이나 3번이나 계속 임대 신청을 했는데 매번 거절당하다가 지난해 허락을 받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식물이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잘 자라진 않는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갔다라는 얘기는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져온 달 표면에 있는 흙과 암석이 무려 382kg에 이른다고 해요. 꽤 많이 가져왔죠. 네. 근데 이게 오염되거나 하면 연구에 좀 위험이 있으니까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 내에서 질소 저장고를 만들고 여기에 보관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필요할 때만 이걸 이제 임대를 해줬던 거죠. 네. 이번에 플로리다 팀 연구팀은 12g 받았대요. 12g. 네, 382kg 중에 12g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0.9g씩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애기 장대라는 식물이 있대요. 근데 이 애기 식물이 장대. 네, 요게 지금 DNA 정보가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실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얘를 심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네. 자라긴 자라는데 확연히 속도도 느리고 잎도 작았다. 주로 이제 지구에서 볼 때 염분이나 금속,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사람도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데 노출된 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현을 확인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달의 토양을 식물은 좀 스트레스 인자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네네네. 분석인 거죠. 근데 미국과 그렇군요. 러시아, 중국 2030년에 달에 상주 기지를 둔다는 목표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달에 기지를 두려면 아무래도 달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해서 먹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달 토양은 미생물이나 수분이 없기 때문에 지구의 흙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본 구성 물질은 같더라. 그래서 적절한 물과 빛, 공기 조건을 갖추면 식물을 자라게 할 수는 있는데 잘은 안 자라니까 일단 이번 실험으로 가능성 정도는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가능성 같습니다. 확인 네. 정도. 그렇습니다. 네. 키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삐까번쩍님. 그렇습니다. 스카이월드님 그걸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해요라고 하는데 정말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아르테미스 네, 계획? 이거 전 세계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보고 그럴까요? 지금 찾고 계신 분 지금 부르겠습니다. 딩딩이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른 네. 두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이것도 전혀 다른 얘기예요. 대통령실이 청와대를 대체할 용산 대통령실의 새 명칭을 공모 받았죠. 어제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공모를 받았는데 제안한 사람이 가장 많은 명칭,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안을 하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국민관이란 이름을 제안했다고 해요. 네. 네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백성민을 활용한 이름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됐고 이 중 최다가 국민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피플즈 하우스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뭐 어. 국민의 집, 국민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PH네요. BH에서 그렇죠. PH로. 네. 근데 영국의 총리 관저 명칭이
다운인가 10번지라고 해요. 이걸 본따서 이태원 22라는 명칭도 접수가 돼서 지금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 좀 어렵다. 네, 국방부 청소에 입주한 대통령실 도로명 주소가 딱 이태원로 22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입주하고 용산시대가 열린 게 2022년이잖아요. 그건 좀 의미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제안을 해주셨다고 해서 그대로 명칭이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논의를 거쳐서. 네, 뭐 국어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건축학자 이런 전문가분들이 다 토의를 하시고 다음 달 초에 최종 확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임시로 대통령실이라는 이름도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함께 검토 대상이 올라서 이렇게 그대로 쓸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뭐 촌스럽다, 중화요리집이냐 뭐 이런 악플은 아직 안 다셔도 돼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런 국민 여러분의 여론을 보고 최종 결정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의견 알겠습니다. 얼른 모실게요, 우리 총장님. 네, 타이틀 후에 오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양효걸 기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멀리 다녀오시느라. 네, 잘 무사히 잘 다녀왔고. 전 부러웠어요. 네, 많은 부러움을 안고 잘 다녀왔고, 또 소기의 목적도 다 잘 달성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로 가신 거잖아요. 일단 저랑 이제 염기훈 총장이 같이 만들었던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만들었던 로드맨의 기후 환경편이 세계 공영방송 총회에서 이제 시사작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출품을 한 거예요? 출품을 했죠. 이제 회사 대표로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좋다. 또 이제 괜찮다. 이제 시사작이 돼서 거기서 이제 공영방송 관계자분들을 쫙 모시고 한번 시사를 쫙 하고 이제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MBC 대표이기도 하면서 국가대표네요. 우리나라에 또 있었어요? 이 KBS 팀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다큐 그래요? 쪽이었고 저희 이제 시사 보도 쪽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거 정말 정말 너무 의미 있었을 것 같고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근사하게 네. 이렇게 또 세션도 진행해 주셔갖고 정말 저는 보면서 제가 한 프로그램도 아닌데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프리데스크 가족이잖아요. 그러게요. 괜히 저희들은 한 것도 없는데 우리 가족이 갔어. 근데 뭐 거기에 공영방송 관계자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 공영방송 관계자들의 고민이 다 비슷하구나. 이제 약간 대부분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생겼던 매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매체 미디어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공영성도 지키면서 수익성 사람들은 어떻게 또 끌어들이고 수익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 프리데스크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만 결국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뻔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집값번정님이 이제 상품은 뭐 받으셨냐고 했는데 상품은 따로 없었고 저희가 이제 이 증서 하나랑 뭐 이렇게 물병 뭐 이런 거 찍힌 인풋 찍힌 거 뭐 이런 거 받았습니다. 선정작 중에서 또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그냥 거기 가신 것만 이게 해도 그럼요. 이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죠. 뭐.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간 김에 또 딩딩 대학이 거기에서 또 컨텐츠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지금 원본을 찾으면서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바르셀로나 하면 또 이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 그다음에 이제 피카소가 머물렀던 도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패션의 또 성지잖아요. 거기가 자라나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약간 이 세 가지 키워드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입국 절차는 좀 간편해졌어요? 네, 거기가 가고 싶어하는 분들 계실까봐 짧게.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거기는 마스크를 일단 거의 이제 다 해제가 됐고 물론 실내나 대중교통에 쓰긴 쓰지만 이제 거의 자유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입국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준비할 게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사실 출국할 때는 이제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앱을 설치해서 QR코드 받는 그런 좀 절차가 필요하고 문제는 들어올 때인데 들어올 때 사실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에서 뭐 병원이나 아니면 호텔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PCR 검사를 받는 그 증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비용이 조금 10만 비싸죠. 원에서 1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담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르셀로나가 지금은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아우, 경유를 해서 오래 갈 수밖에 가셨겠네. 없다. 예. 근데 이제 한 23일부터는 이제 차차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뭐 경제 얘기하면 코인 폭락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뭐 경제 이 면을 쭉 보면니까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난달에는 개당 한 $120까지 올랐던 루나 코인이 네네. 사실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8위였거든요. 이게 8위. 얼마나 대단하냐면 거의 뭐 50 몇 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99%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아우, 99%가 폭락을 했다니 참. 주말 사이 뭐 이런 밑으로 다 내려가서 사실은 지금 루나 가치가 뭐 0.002달러 뭐 이러니까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봐야 되고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점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겠는데요.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사실 이제 제목에도 써 있지만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58조 원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CNN이나 이런 외신에서는 코인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258억이 아닙니다. 예, 258조. 8조. 그다가 이제 주변에도 막 그 커뮤니티나 이런데 글 보면은 이제 뭐 계좌가 이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8억 원 막 이랬는데 뭐 몇백만 원 단위로 줄어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서 심각하네요. 피해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지금 나온 통계로 보면은 이제 13일 지난 13일 기준으로 이 우리나라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 루나 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 많이들 사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가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루나가 사실 한국 코인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거 개발자가 이 권도영 대표라고 해서 이제 30세 아주 젊은 개발자였는데 결국은 주말 사이에 자신의 발명품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줬다 이렇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코인 폭락 사태 정리한 리포트 한번 보고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인 열풍 속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발행된 가상화폐들. 그 중에서도 테라와 루나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코인입니다. 불과 5달 전인 작년 12월, 테라의 시가총액은 23조 원, 루나의 시가총액은 39조 원이었습니다. 각각 포스코와 현대차 시총에 맞먹습니다. 이 두 코인이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테라는 고점 대비 57%가 폭락했고 루나는 고점 대비 무려 99% 폭락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 50조 원 넘게 사라진 겁니다. 테라와 루나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한국인 권도영 씨가 만든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으로 통화량을 조절해 테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큰손들이 테라와 루나를 대거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긴축이 계속되자 우선 위험한 자산부터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돌아갈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아직 덜 돼 있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라는 거죠. 일단 한번 불신이 싹 트자 너도 나도 코인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이 불신을 부르는 극단적 투매 현상. 블룸버그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향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재산을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걸 또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사건을 가상화폐 세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빗댔습니다. 가상화폐 거품이 이 사건을 계기로 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또 여기 보면 마이너스 지금 99.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테이블, 안정적이란 얘기인데 사실 1년 넘게 이게 잘 유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폭락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태를 좀 이해하려면은 일단 복잡하긴 한데 이제 테라랑 루나라는 코인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네. 근데 테라부터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테라 코인 한 개를 이 가치가 1달러에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달러를 가치로 테라가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인데 변동폭이 적다. 그렇죠. 사실 이제 1달러를 예치를 하면 네. 쉽게 얘기해서 1달러 예치하면 테라 한 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가로 교환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테라 하나만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이제 수요 공급이 막 바뀌면
당연히 가격이 바뀔 텐데 이게 가격이 예를 들어서 테라에 대한 수요가 몰렸다. 그래가지고 테라가 발행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시소 가치가 없으니까 테라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1달러 밑으로. 근데 반대로 또 막 올랐다. 시장에 풀린 테라가 적어졌다. 그럼 가격은 또 1달러 이상 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유지될 수 없는 구조인데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루나라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나와 그 테라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상관관계도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테라 코인 한 개가 1달러 가치를 유지를 하려면 루나 코인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되냐면 이 테라와 루나가 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테라 한 개를 루나 1달러어치랑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달러 어치. 그러니까 테라 하나가 뭐 루나 한 개 이게 아니고 테라 하나가 루나 1달러어치랑 바꾸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테라 가격이 떨어졌어요.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이 알고리즘이 테라 한 개를 루나 1달러어치랑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가 떨어져도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루나 루나를 1달러어치를 받으니까.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테라 가격이 어떻게 보면 테라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루나로 자꾸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테라가 발행량이 줄어들면서 희소해지니까 테라 가치가 다시 오르면서 1달러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구조고. 반대로 만약에 테라 한 개가 1달러보다 높았다. 높았다 하면 루나 가진 사람들은 테라로 갈아타야죠. 테라로 갈아타야죠. 그러면 테라를 이제 1달러어치 루나로 테라 한 개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테라 가치가 높기 때문에 1달러보다 그만큼 그 차익을 또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1달러에 테라가 딱 맞춰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굉장히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하다. 균형.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이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테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먹혔습니다. 사실은 1년 이상 이제 거의 잘 먹혔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네. 이게 어쨌거나 맞물려 갖고 잘 돌아갔었던 거였는데 이게 보니까 근데 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외에도 뭐 이자도 지급하고 그랬었다고 하던데. 네, 이 테라폼 랩스의 목표가 이 테라를 세상에 널리 쓰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여서 사실 처음에 이제 이쪽이 입문하게 만들려니까 이 테라를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은 예치를 하게 되면 그 20% 이자를 주는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거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손해도 안 봐. 그다음에 루나 가치가 올라가면 루나 가치가 오르는 만큼 이익도 봐. 게다가 테라를 예치하면은 이자도 준대. 이러니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루나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120달러까지 이제 쭉 오른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 돈으로 뭐 한 500원 정도였다가 120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 상승세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암호화폐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한 8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던 건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게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가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폭락한 건지. 사실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테라 가치가 떨어지면은 루나로 다시 바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시 균형으로 오려면 테라 가치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희소해지면서. 근데 어느 지난 일주일 전에 이 테라가 갑자기 40%를 폭락해 버립니다. 40%. 네, 그러니까 1달러가 아니고 0.6달러까지도 확 내려가요. 갑자기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0.6에서 1달러로 다시 테라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패닉이 온 거죠. 패닉이 오니까 둘 다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라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테라 가치가 회복을 못하니까 루나 발행량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루나 발행량이 올라가니까 루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테라는 회복 안 되니까 또 떨어지고 그래서 양쪽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면서 거의 99%가 폭락한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자면 사실은 고무줄도 당기다가 살짝 당기고 놓으면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당겨지니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이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학의 버블 역사에서 보면 뭐 튤립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시시 버블이라든지 결국은 마지막에 만약에 루나가 뭐 루나 한 개당 뭐 식료품 뭘 바꿔준다. 그랬으면 사실은 그 식료품 가격까지 떨어지고 말았겠죠.
근데 이 루나 자체는 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실물 가치로 이 치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문 용어로 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사실 표현이 그 된 거죠. 실물하고 연계되어 있는 암호화폐들도 있는데 지금 그 안전 장치를 해놓지 않았던 게 굉장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알고리즘 자체로 어떻게 보면 이 테라와 루나를 산 사람들의 믿음만으로 떠받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폭락을 어느 정도 예견한 이제 애널리스트나 그런 분들도 갑자기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요. 이게 네. 보면은 뭐 진짜 뭐 발행량을 반감기를 정해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물 경제랑 연결을 좀 시켜 놓는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투자자들의 집단 이성에만 의존했던 게 좀 위험하지 않았나 싶은데 대부분이 결국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버블이라고 지금 뭐 사실 버블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이 가상자산이 특히 그런데 이 내재 가치가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한순간에 폭락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우리 머스크 형, 일론 머스크 형도 아니 이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이 우리 테슬라 차를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보면 내재 가치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이 비트코인이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거래소에서 가져가면 차로 바꿀 수 있단다. 그러면 환금성이 생기고 거기에서 내재 가치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인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인을 담보로 제공한 거기 때문에 좀 돌려막기의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줄줄이 상장 폐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던데요. 네, 일단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사실 상장 폐지했다가 뭐 번복했다가 지금 이러고 있고요. 국내 주요 거래소들도 이제 비상조치 가동해가지고 업비트라든지 빗썸이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거래가 중지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뭐 20일, 27일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거래를 이제 안 할 예정이고요. 출금과 입출금이 이제 서서히 이제 막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이제 다시 출금을 하시려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출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권도형 대표가 사실 뭐 회생안 이런 것들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살려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장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갑고 바이낸스 CEO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아예 못을 박아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박형진님도 비트코인 다음엔 비트코인이냐 뭐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면 전 세계 뭐 많은 기업, 은행들이 투자를 많이 한 상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분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제 루나나 테라가 폭락하면서 이게 사실 준비금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야 걱정하지 마. 나 비트코인 한 3, 4조 원 정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망가져도 내가 이거 다 보장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거 망가지면은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메꾸겠네 하니까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자체도 뭐 금이나 달러나 이렇게 전통적인 자산이 아니고 이거 자체도 사실은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긴 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아직은 피해자들이 수면 위로 아직 다 올라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법이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걸 뭐 어떻게 보면은 처벌할 수 있는 뭐 법이 있거나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역으로 얘기하면 법이나 제도로 잘 정비돼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99%가 폭락하지는 않았죠. 이렇게 정비되기 전에 너무 시장이 커졌어요. 사람들도 많이 맞습니다. 투자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도 막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뭐 앞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당장 이 사태를 개입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좀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하고 미국이나 EU도 이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법제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세금 매기고 이런 제도부터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총장님 말씀 듣다 보면 어느덧 끝날 시간이네요. 1분 남았어요. 아. 네, 오늘도 너무 하도 핫한 감사드리고, 주제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음 가져와봤습니다. 시간에 또 남은 얘기는 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퀴스트 산채 오늘은 북한 소식으로 시작을 하죠.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북한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우. 점점 신규 발열 환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네, 네. 이게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내용이었는데 어제 신규 발열자가 39만 명,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고 얘기했어요. 미래적인 모습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의약품이 제때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약국까지 방문하기도 했죠. 일단 국가적 비상상태에 돌입한 북한이 중국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고 중국은 지원을 요청하면 곧바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방역을 지원하겠다고 실무 접촉 제안을 했는데 그쵸. 지금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네, 않습니다. 받고 있지는 않죠, 통지문을. 자세한 내용은 본방에서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그리고 임대차 3법 이거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제 2년이 다 돼가요. 근데 그렇죠. 논란도 많았죠. 지금 우리나라 갑자기 전세금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우려가 많은데 올랐죠. 네.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은 과연 상황이 어떤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정리했으니까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보름 남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보름밖에 안 남았네, 네, 진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음.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여론 추이가 어떤지 다 분석을 했으니까요. 본방에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본방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